이번 영상에서는 워크샵 3.2 네임드 셀렉션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샵의 목표는 여러가지 테크닉을 사용해서 경계 조건이나 또는 하중 조건에 사용될 네임드 셀렉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행하는 겁니다. 먼저 모델의 이 한쪽 끝에 있는 두 개의 홀은 픽스드 서포트 조건을 적용할 텐데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선택해서 네임드 셀렉션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홀 하나는 프레스 핏으로 체결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각 방향별로 압력 조건을 적용할 겁니다. 이 홀을 그 압력 조건을 적용할 때 사용할 네임드 셀렉션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크샵에서의 여러분들이 이해할 부분은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떠한 중요성을 띈다기보다는 네임드 셀렉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에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샵 위에서요, 지오메트리를 불러오는데, 불러오는 지오메트리,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요, 임포트 지오메트리 해서, 이게 캡 필렛 stp 파일입니다. 자, 이거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모델 더블 클릭해서 미케니컬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케니컬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요, 이제 우리가 요거를 네임드 셀렉션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코디네이트 시스템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코디네이트 시스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여기입니다. 여기 클릭해 보면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자, 이 모델을 자,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는 부분을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러한 형태에서요, 홈 부분으로 가서, 자, 디스플레이 부분에 가면 이 아이소메트릭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요거를 셋을 딱 하게 되면 지금 놓여있는 이 좌표계 트라이어드의 형태에서 가장 근접한 부분에 아이소 셋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은요.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네임드 셀렉션을 만들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경계 조건을 넣기 위해서 할 건데, 제일 먼저, 자, 여기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근처에 있는 홀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자, 요 부분 이제 서피스 선택해야 될 거니까 여기 지오메트리 필터에서 여기 서피스 선택하고요.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Create Named Selection이라는 부분이 떠요. 그리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렉션을 한 것을 Named Selection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나중에 구속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Fixture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거는 뭐냐면 요 밑에 보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Apply Geometry Item of Same 요걸 클릭하고요. 어떤 조건에 그 동일한 것으로 더 선택할 건가, 여기서 사이즈라는 부분 있죠. 사이즈 부분 요걸 합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선택했던 부분하고 동일한 사이즈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네임드 셀렉션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한번 클릭할게요. 오케이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네임드 셀렉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 한번 클릭해 보면 픽스처 선택해 보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네 군데의 서피스가 페이스가 선택돼서 지금 픽스처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쉽게 하려면 그냥 여기 두 군데 찍으면 끝나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네임드 셀렉션에 대한 공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진짜 더 복잡한 경우에 셀렉션을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들을 일단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일단 여기 모델을 한번
다시 클릭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정보. 자, 이 부분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인포메이션을 보면 되거든요. 셀렉션 인포메이션. 자, 여기 있죠. 홈 부분에 셀렉션 인포메이션. 여기 선택한 거에 인포메이션을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셀렉션 인포메이션이 이제 밑에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원 실린더 페이스가 선택이 됐고 서피스 에어리아는 31.3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Y 이 중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의 기준은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아까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 빨간색이 X축이에요. 그래서 이 홀의 센터가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X축으로서 약 한 8mm 정도 떨어져 있고 Y축으로도 8mm 떨어져 있고 G축으로는 약 2 정도 된다. 이 정도. 즉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기 나오는 X축으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 레이더스는 2.5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4개를 선택되어 있는 네임드 셀렉션에서 여기 2개만 남기고 이 2개는 제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임드 셀렉션으로 가면 자, 네임드 셀렉션으로 지금 픽스처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 지금 워크시트라는 부분이 보이죠, 그죠? 자, 워크시트 보입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픽스처를 하면 워크시트가 보이고 이걸로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여기 픽스처 선택하고 여기 워크시트 이렇게 켰다 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4개가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픽스처라는 네임드 셀렉션을 보면 4개의 페이스가 선택되어 있다는 거고 요거는 지금 요렇게 이 조건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페이스가 사이즈가 31.316 되는 것이 다 add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여기 네임드 셀렉션 픽스처라는 것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2개를 제거하고 여기 2개만 남기는 조건들을 더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듯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액션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add 하나 더 합니다. 자, 여기다가 뭘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4개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어떻게 하냐면 필터를 합니다.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위에 4개 중에서 필터링을 하는데 어떻게 필터링을 하냐면 엔티티 타입은 페이스고요. 페이스를 필터링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온을 뭘 하냐면 로케이션을 합니다. 로케이션 밑에 거에 노란 거에 자, 필터를 하는데 어떻게 로케이션을 하냐면 X 방향의 로케이션을 필터링을 할 겁니다.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레인지에 들어있는 것들로 필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인지를 하면 되고요. 레인지는 그러면 구간을 넣어주면 돼요. 구간. 아까 이게 여기서 위치가 8이었죠. 그죠? 8이니까 대략 뭐 0에서 10 정도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 방향으로 0에서 10 정도 되는 것만 필터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로케이션을 지정하는 좌표계는 뭐다? 여기 보면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다. 나중에 이게 여러 개의 좌표계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아까 앞에 우리가 입력했던 이게 우리가 손대는 바람에 이게 지금 값이 바뀌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 부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요거 픽스처 선택하고 워크시트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일단 여기에 나왔던 값이 얼마였습니까? 31.316이죠. 자, 그래서 31.316 기억하고요. 31.326 원래는 이게 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클릭을 해서 없어진 거고요. 자, 여기서 제너레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페이스가
두 개의 페이스로 줄어들죠. 왜 그래요? 여기서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거의 위치가, 페이스의 위치가 0에서 10 사이에 있는 것만 필터링을 하라는 것 때문에 자, 두 개로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네임드 셀렉션 된 것이 이제 픽스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워크시트는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 더 만듭니다. 하나 더 만드는데 그거는 어디에 만드냐면 여기 이쪽 부분에다 만들 겁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을 자, 여기 지오메트릭 필터링을 페이스를 하고요.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named, create named selection을 합니다. 이름을 뭘로 하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하중을 줄 거기 때문에 프레셔를 주겠다고 해서 프레스라고 하고요. 이름을 face라고 이렇게 press face라고 해서 하나 더 named selection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두 개죠. 토탈 두 개고 세 개의 이 cylindrical surface들이 named selection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named selection을 하고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경계 조건 같은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 조건 넣기 위해서 여기 static structure로 오고요. fixed support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fixed support. 자, 여기 static structure 한 다음에 environment로 가면 여기 fixed support가 있죠. 이거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스코핑을 이제 우리가 직접 이걸 찍는 게 아니라 named selection 해놓은 것으로 씁니다. named selection 쓰고요. 이름은 뭡니까? 여기 앞에서 fixture라고 했던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이제 named selection으로 우리가 fixed support를 넣었습니다. 자, fixed support 보라색으로 보이고 이 두 군데 모델링이 됐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pressure를 한번 입력을 할 텐데요. pressure는 마찬가지로 static structure에서 environment 탭으로 가면 여기 로드 부분이 있죠. 로드 부분의 pressure 부분입니다. 스코핑 메소드를 named selection으로 하고 이쪽에 아까 우리가 선택해 놓은 named selection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named selection의 이름은 press face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부분이 보이고요. 자, 여기에서 하중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applied by 여기 defined by를 어떻게 할 거냐를 벡터로 주지 않고요. 요거를 컴포넌트로 바꿔서 자, 컴포넌트로 바꾸겠습니다. 컴포넌트로 바꾸고 요 내용은 이제 실제로 하중이 어떻게 가해지는지는 이미 이제 알려진 것이고요. 우리는 그 알려진 것을 그냥 사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X방향은 어딥니까? 자,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여기 X방향으로 자, 2메가파스칼 2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위계가 메가파스칼로 계산될 수 있는 단위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X방향으로 2메가파스칼 그리고 또 약간 아래도 또 하중이 가해집니다. 아래 방향으로 1메가파스칼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구속됐고 여기가 하중이 가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이는 여기 화살표는 여기 두 개의 것들을 합력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건들은 다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빙을 해야 되는데, 솔빙을 하려면 메쉬를 해야 되죠. 메쉬 부분. 자, 이 부분 메쉬는 우리가 예전에 이미 한번 했었는데요. 자, 미케니컬, 피직스 프레퍼런스는 미케니컬로 오면 되고, 엘리먼트 오더는 요거는 쿼드레틱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징은 우리가 어댑티브 사이징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이 이렇게 그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댑티브 사이징을 요걸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퀄리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리미트 에러가 있는데 어그레시브 미케니컬이라는 거는 조금 더 엄밀한 조건으로 그 에러 리밋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탠다드 미케니컬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바꿀 건 없을 것 같고, 자, 메쉬를 한번 해봅니다. generate mesh. 그러면 이와 같이 그냥 디폴트 메쉬가 됐고요. 이제 뒷부분은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이 형상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메쉬가 파인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메쉬로 됐고요. 자, 하중 놓고 경계 조건 넣었습니다. 그래서 메쉬도 됐어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솔브를 해봅시다. 자, 솔브가 됐고요. 다 끝났으니까 솔루션에서 토탈 디포메이션 한번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보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이 두 개를 한번 선택을 하고 evaluate all result에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탈 디포메이션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픽스처 돼 있고 여기가 X방향으로 당기면 X방향과 G방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비틀리는 형태의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애니메이션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처짐이 발생한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그냥 여기서 no wireframe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자, 이렇게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응력 부분, 자,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부분 보겠습니다. 자, 하중은 0이 가해졌지만 여기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응력은 이 부분에서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응력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마 아랫부분에도 응력이 이 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발생할 수 있는데 한번 보면, 네. 립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응력이 발생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임드 셀렉션을 이용해 가지고 해석에 스코핑 할 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네임드 셀렉션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자, 네임드 셀렉션 갔을 때 자, 이 면 있죠? 이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네임드,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보면, 자, 여기 끄고요. 오른쪽 선택해서 지금 보면 Create Named Selection 여기 있죠. 이걸 선택을 합니다. 요거는 이름을 Top Surface라고 하고요. 요걸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Apply to Corresponding Mesh Node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자, Apply. 자, 이게 선택이 또 안 되는데요. 자,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 보면 Named Selection에 Top Surf가 있죠. 요걸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을 해서요. 자, 요거는 지금 보면 선택한 거 보면 Face가 되죠. Face가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Create Nodal Named Selection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추가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보면 뭐냐면 위에서 만들었던 Named Selection에 있는 서피스에 포함되는 노드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어떻게 보면 셀렉션 코딩 같은 거죠. 이런 조건문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페이스를 add해서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컨버트로 해주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뭘로? 노드, 메시 노드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op Surface 노드로 이렇게 이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네임드 셀렉션을 만들어주면 솔루션에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 위에 있는 이 표면 위에 있는 부분의 변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솔루션에서 insert deformation total 해서 들어가고요. 스코핑 메소드를 여기서 네임드 셀렉션으로 해줘서 앞에 있던
여기 탑 서프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evaluate 보면 다른 부분들은 안 보이고 위에 있는 이 부분들만 이렇게 named selection 된 부분들만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서 해주고요. named selection을 해주고 이번에는 노드 부분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택해서 evaluate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드 위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display viewport를 to vertical viewport로 바뀌고, 자,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는 total 요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는 nodal named selection으로 한 것 두 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서피스에서 본 것이고, 여기는 그 서피스에 포함된 노드들에서 노달로 결과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것들은 이제 주로 여기 나오는 named selection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느냐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워크샵 2.2의 go further 부분까지 다 커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